닥터 딜런의 건강 비결. 얼마 전 한 건강 모임에서 한 어르신이 갑자기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살려고 매일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과일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그분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비극은 한국의 많은 가정 부엌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최근 몇 년간 중국산 겨울 과일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양이 걷잡을 수 없이 폭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온갖 중국산 과일들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가득 채우고 있으며 국내산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생활비를 아끼려고 이런 과일들을 선택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험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건강을 잃고 치러야 할 대가는 지금 절약한 돈의 1000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인 여러분께는 이것이 단순히 과일 품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을 직접 좌우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면역력은 약해지고 간과 신장의 기능은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으며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능력도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 과일 속 유해 화학물질들은 여러분의 몸에 훨씬 빨리 쌓이고 더 강하게 해를 끼치며 젊은 사람보다 훨씬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자주 보게 되는 중국산 겨울과일 5가지의 무서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과일 가게 앞에서 단 몇 초 만에 중국산 과일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들은 여러분이 중독을 피하고 간, 신장, 심장, 뇌를 보호하며 심각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노년이 건강과 관련된 이런 주제가 정말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누른 후 알림도 켜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혹은 건강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싶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저는 여러분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겨울철 수입과일 각각에 대해 깊이 있게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이 가장 은밀하게 해를 끼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확히 무엇이 위험한지 알고 싶으십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첫 번째로 밝히고자 하는 과일은 바로 중국산 수입 사과입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과는 겉모습이 지나치게 완벽하지 않습니까? 색이 이상할 정도로 선명한 빨간색이고 광택이 마치 바니쉬를 바른 것처럼 번들거리며 크기가 놀라울 정도로 모두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산 사과의 상당수가 허용 기준치를 3배에서 5배 초과하는 보존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사과 표면에 발라진 산업용 왁스는 과일을 보기 좋게 만들 뿐 아니라 내부에 남아있는 농약 성분을 가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광택 물질들 안에 유해의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사과의 과육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사과를 자주 섭취하면 소화장애를 비롯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3살 최성민 씨 은퇴한 교사였던 그는 수입 사과를 2주간 먹은 후 지속적인 위통증과 소화불량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그의 간 기능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국산 전통 사과는 외관이 중국산처럼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면에 작은 흠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과 재배 기준은 훨씬 더 엄격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과일의 완벽한 아름다움은 때때로 위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일로 여러분이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수입감입니다. 감은 한국인들이 겨울철에 특히 사랑하는 전통 과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국산 자연감과 중국산 수입감의 차이를 알아채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입감은 이상할 정도로 고르게 붉은 빛이 도는 주황색을 띠며 익은 정도가 모두 똑같고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합니다.
이는 고농도 에틸렌가스와 인공성장 촉진제 등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빠르게 익혀낸 결과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화학 처리는 소화기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잔류물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수입감을 섭취할 경우 심한 변비, 복부 팽만, 소화 불량, 지속적인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1살 윤미라 씨 은퇴한 간호사였던 그녀는 겨울마다 감을 즐겨 먹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산값싼 수입감을 먹고 난 뒤 2주 넘게 소화장애에 시달리며 여러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대장은 이미 기능이 느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적 자극은 증상을 훨씬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과일은 바로 수입배입니다. 배는 건조한 겨울철에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그러나 중국산 수입배에는 매우 위험한 문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유럽 식품안전청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배의 70% 이상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잔류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들 농약에는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거나 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58살 김혜진 씨. 2형 당뇨를 가진 그녀는 배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수입배를 꾸준히 먹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뒤 그녀의 혈당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고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져 감기와 감염이 반복되었습니다. 수입배 섭취를 중단하고 한국산 배나 유기농 과일로 바꾼 뒤에야 건강이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이런 독성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면 병을 이겨낼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과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입귤과 오렌지입니다. 겨울이면 달콤한 감귤류를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수입귤과 오렌지의 화려한 껍질 뒤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알지 못하는 심각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수입 감귤류의 껍질에는 장거리 운송 동안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보존제가 두껍게 발라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곰팡이제, 합성항산화제, 중금속을 포함한 산업용 왁스 등이 사용됩니다. 특히 위험한 점은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말린 귤 껍질을 차로 끓여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는 65살 이동우 씨는 매일 잠들기 전 귤 껍질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장에서 산 귤이 중국산 수입품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6달 뒤 그는 지속적인 속쓰림과 심한 위식도역류 증세를 겪었고 병원에서는 그의 위점막이 독성물 질축적으로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점은 나이가 들면 위와 식도의 점막은 훨씬 더 얇고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독성물질은 더 빠르고 더 심각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특히 조심해야 할 5번째 과일은 중국산 수입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값싼 중국산 수입 키위는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호주식품기준청 보고에 따르면 중국산 키위의 다수에서 인공숙성제와 합성호르몬이 고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이 물질들은 체내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과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항응고제, 당뇨약과 함께 섭취할 경우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68살 박재현 씨. 그는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며 매일 키위 2개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값싼 수입 키위로 바꾼 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들쭉날쭉해졌습니다. 의사는 수입 키위에 포함된 화학 성분이 그의 약물과 상호작용했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점은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화학물질조차 약물과 결합해 예기치 못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노인들이 수입 과일을 먹으면 중독될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5가지 과일에 대해 들으신 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숨을 쉬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건가요, 선생님?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과일인데 젊은 사람은 배가 살짝 아픈 정도로 끝나지만 60세 이상은 쉽게 입원까지 하게 되고 간 신장 심혈관까지 손상되기 쉬운 걸까요? 그 답은 우리가 60을 넘기면서 당연히 겪게 되는 생리적 변화에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영향을 많이 받는지, 왜 더 조심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나면 제가 여러분께 중국산 수입과일과 국내산을 구별하는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그 부분까지 들으세요. 위험성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의 몸속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면역체계, 간, 신장, 해독 능력. 그렇다면 60세 이상의 몸은 젊은 사람과 어떤 점이 다르고 왜 조금만 오염된 과일이라도 마지막 한 방울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몸의 면역체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립의학연구소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60세를 넘기면 면역 기능은 20%, 30대 전성기에 비해 평균 30%에서 50%까지 떨어집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면역 체계를 몸을 지키는 군대라고 상상해 보세요. 젊을 때는 군대가 충분히 많고 강하고 어떤 침입자든 즉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군대의 절반이 줄어들고 남은 군사들도 예전만큼 재빠르거나 강하지 않습니다. 울산에 사는 64세의 전직 유치원 교사 송지혜 씨는 예전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문제없었지만 지금은 조금만 불결한 음식을 먹어도 심하게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면역체계가 예전처럼 독성 물질을 막아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염된 과일을 먹으면 약해진 면역체계는 독성 물질을 제때 인식하고 제거하지 못하고 그 독성 물질들이 여러분의 장기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은 독소를 걸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인 간과 신장입니다. 도쿄의과대학은 2,000명 이상이 참여한 10년간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 간 기능은 약 40% 감소하고 신장 기능은 35%에서 50%까지 감소합니다. 간을 몸속의 거대한 정수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이 공장이 24시간 쉬지 않고 들어오는 독소를 모두 빠르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기계가 낡고 성능이 떨어지고 처리 속도도 매우 느려집니다. 전주에 사는 68세의 은퇴목수 권태진 씨는 젊을 때는 술도 잘 마시고 기름진 음식도 잘 먹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간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의 간이 이제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처리할 힘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염된 과일을 먹으면 간과 신장은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풀가동해야 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 일을 제때 해내지 못해 독소가 몸에 쌓이고 심각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또 하나 반드시 강조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한국 고령층은 최소 1가지에서 3가지까지 만성질환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60세 이상 인구의 75% 이상이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또는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습니다. 대전에 사는 70세의 전업주부 장수진 씨는 혈압, 당뇨, 심장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하루에 5가지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녀는 약만 제 시간에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오염된 과일을 먹으면 그 안에 독성 물질이 약과 상호작용해 예상치 못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일부 혈압약은 과일 속 농약 잔류물과 결합할 경우 급성 심부전 위험을 최대 3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일부 당뇨약은 수입 과일의 보존제와 상호작용하면 효과가 사라지거나 위험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고령층이 약을 제때 먹는데도 합병증을 겪는 이유이며 문제의 원인이 매일 먹는 그 과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점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독소 배출 능력입니다. 영국 노화연구소는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령자의 몸이 하나의 독성 물질을 완전히 배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젊은 사람보다 무려 3배에서 5배나 더 길다는 것입니다.
즉 20세 사람은 24시간이면 독소를 배출할 수 있지만 70세 사람은 3일에서 5일이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산의 65세 은퇴 택시기사 남현우 씨는 수입 사과를 먹은 뒤 약을 먹었음에도 거의 일주일 동안 배가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약사는 아버지의 몸은 젊은 사람보다 독소를 배출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독성 물질이 위와 장, 다른 장기들을 계속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점은 오염된 과일을 먹을 때마다 몸은 단순히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를 며칠씩 지속해서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일을 자주 먹으면 독소는 몸속에 계속 쌓이게 되고 배출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점점 심각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간과 심장이 느리게 작동하며 매일 복용하는 약이 과일 속 화학물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과일을 잘못 고를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국산 안전한 과일과 위험을 숨기고 있는 값싼 수입 과일을 정확히 구별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이렇게 듣습니다. 선생님, 그냥 예쁘고 싸면 사죠. 구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즘 시장에는 중국산 겨울 과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 배, 귤, 오렌지, 감, 키위는 거의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를 알아보는 능력은 매일 제때 약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수원에 사는 71살 서영만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그는 전시용처럼 완벽하게 생긴 사과 한 봉지를 건강 모임에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선생님. 이 사과는 싼데 충청도 사과 못지않게 예쁘죠? 제가 어디서 샀냐고 묻자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장 입구 리어카에서요. 라벨은 없었어요. 제가 그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과일의 위험성을 설명하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고백했습니다. 사과 하나에 10몇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작은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중국산 수입 과일을 정확히 구별하는 일은 특히 면역력과 간, 신장이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어르신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많이 무시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라벨과 원산지 정보입니다. 유럽과 일본의 여러 조사에 따르면 값싼 수입 과일의 60% 이상이 라벨 규정을 위반하거나 라벨이 지워졌거나 흐릿하거나 덧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심 신호입니다. 안전한 제품은 항상 명확한 라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배지, 포장 날짜, 포장 코드 등이 적혀 있습니다. 사과나 배가 무명처럼 보이고 정보가 없고 어떤 번호도 없다면 피하십시오. 출처를 공개하지 못하는 제품은 절대 소비자의 건강을 지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과일의 겉모습입니다. 일본과 유럽 식품안전연구기관들은 중국산 수입 과일이 종종 비정상적으로 완벽한 외관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균일한 새빨간색, 왁스를 바른 듯 반짝이는 껍질, 크기가 거의 모두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천 킬로미터를 운송하는 동안 과일을 싱싱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수출업체들이 강한 보존용 왁스, 항곰팡이제, 고농도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겉은 완벽하게 만들어주지만 속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산 고품질 과일은 작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과일이 너무 예쁘고 너무 반짝이고 너무 똑같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향입니다. 일본 식품안전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감귤류와 사과는 매우 약한 화학 냄새를 풍기는 경우가 많으며 플라스틱 냄새나 왁스 냄새와 비슷한 향이 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은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어르신들에게는 이것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산 오렌지나 사과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에 가까이 되었을 때 차가운 냄새, 보존제 냄새, 혹은 아무 향도 나지 않는다면 과도한 처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유럽농산물안전기관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의 국내산 과일은 매우 엄격한 재배 및 검사 절차 때문에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생긴 사과 한 봉지나 오렌지 한 상자가 국내산의 절반 가격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싸지? 어디서 비용을 줄였을까? 미국과 일본의 여러 사례에서 값싼 수입 과일은 성장 촉진제, 고강도 보존제 또는 미숙한 상태에서 수확해 화학 처리로 강제로 익힌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음식에서 싸다는 것은 때로는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구매 장소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전통시장을 선호하지만 일본과 싱가포르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무표기, 저가, 출처 불분명 과일이 전통시장과 이동식 리어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는 훨씬 더 엄격한 검사 절차와 출처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마트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위험도는 훨씬 낮습니다. 가능하다면 대형마트나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매장을 이용하십시오. 노년기의 건강은 일시적인 편리함에 맡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품 코드입니다. 작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과일의 생산지 코드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는 재배지와 생산 과정을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번호를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명확한 코드를 가진 제품은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품질 수입 과일은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코드를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과일을 고르는 일은 어르신들에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빠르게 사고, 시간을 아끼고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 어떤 과일을 선택하느냐는 앞으로 수년 동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몇 초만 더 관찰하고 단 한 번만 더 확인하면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을 실제로 존재하는 심각한 위험에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한가요? 혹시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절대 과장이나 뜬 소문이 아닙니다. 세계 선진국들의 가장 우위티난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들입니다. 공식 통계, 실제로 발생한 사례,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나라들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지만 모든 한국의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2022년 일본 국립건강연구소는 중국산 수입과일의 품질을 대규모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일본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과, 배, 귤, 오렌지, 포도를 포함한 총 305개의 샘플 중 무려 82%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잔류물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심각했던 점은 한 개의 사과에서 무려 9종의 농약이 동시에 발견되었고 그중 일부는 선진국에서 이미 10년 이상 금지된 성분이었습니다. 일본 연구진은 또한 과일에서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허용 기준보다 3배에서 2배 높게 검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60세 이상 어르신이 이러한 과일을 매일 3개월만 섭취해도 축적된 중금속으로 간 신장,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역대급으로 수입과일 검사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2023년 유럽 식품안전청은 전 유럽 수입과일 산업을 뒤흔드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2년간 중국산 과일 2,000여 개의 화물 배치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의 75%가 EU-식품 안전기준에 미달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점은 일부 과일이 인체가 분해할 수 없는 독성 유기화합물로 광택 처리되거나 보존 처리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과학자들은 60세에서 70세 사이 자원자들에게 한 달 동안 이러한 과일을 먹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기능이 15%에서 25% 감소했고 면역 기능도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섭취를 중단한 뒤에도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도 심각한 보고가 나왔습니다. 2023년 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중국산 수입 과일로 인한 식중독으로 입원한 환자는 2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60세 이상 어르신이 무려 6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사망률은 젊은 층보다 5배나 높았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은 이것이 고령층의 면역력 약화와 해독 능력 저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500명의 고령층을 3년간 추적한 연구에서도 값싼 수입 과일을 자주 먹는 그룹은 간, 신장, 소화기 질환 발생률이 유기농 또는 국내산 과일만 먹는 그룹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이웃나라 대만에서도 2022년에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3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중국산 수입배를 먹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조사 결과 이 배에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2010년 이후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입원한 사람들 중 6명의 어르신은 급성 간부전과 신부전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만 정부는 일부 중국산 과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검사 기준을 여러 배 강화했습니다. 일본에서도 2023년 9월 오사카에서 수입 오렌지와 관련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50명 이상의 고령층이 오렌지 껍질로 차를 끓여 마신 뒤 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흔한 습관이며 우리 한국 문화와도 유사합니다. 검사 결과 오렌지 껍질에는 매우 높은 농도의 유독성 곰팡이 제거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중독된 모든 사람이 60세 이상이었고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의사들은 몇 시간만 늦었어도 매우 심각한 결과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고령층의 간과 신장은 이러한 독소를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 기준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인데도 2023년 싱가포르 식품청은 중국산 수입 과일의 45%를 반송하거나 폐기했습니다. 이유는 금지 성분 검출, 기준치 초과 화학물질, 병원성 미생물 때문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노인들과 어린이들에게 값싼 정체불명의 수입 과일을 피하라는 특별 경고까지 발표했습니다. 보십시오. 싱가포르처럼 철저한 국가조차 이런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저는 화학물질에 오염된 과일이 우리 몸에 어떤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협박도 아니고 과장된 경고도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 수천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여러분이 본인과 가족의 식품 선택에 더 진지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은 급성 중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염된 과일을 먹은 지 몇 시간 안에 즉시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유럽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증상은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극심한 메스꺼움, 계속되는 구토, 쥐어짜는 듯한 복통, 수차례의 설사로 인해 급격한 탈수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기증, 두통, 온몸 두드러기와 가려움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원에 사는 52살 신미경 씨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겪었습니다. 아침에 수입 오렌지를 먹고 점심에는 구토가 멈추지 않았으며 통증 때문에 똑바로 서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탈수 쇼크가 올 수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급성 탈수는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지기 쉬워 생명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진통제나 지사제를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물을 마신 뒤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급성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것은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 중독입니다. 미국 국립의학연구소는 농약, 중금속, 보존제가 간, 신장, 지방조직, 그리고 뇌까지 천천히 축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에는 그저 가벼운 피로, 순간적인 두통, 더딘 소화가 있을 뿐이지만 이것이 바로 독소 축적의 시작입니다. 광주에 사는 67살 한준호 씨는 3년 동안 값싼 수입 과일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결국 그는 만성피로 점점 떨어지는 기억력, 피부가 칙칙해지는 증상을 겪었고 검사 결과 혈중납과 카드뮴 농도가 정상의 4배에 달했으며 간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제때 멈추지 않았다면 강형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그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임상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오염된 과일 속 화학물질은 당뇨 환자의 혈당을 갑자기 폭등시킬 수 있으며 환자가 식단을 조절하고 약을 성실히 복용해도 영향을 받습니다. 보존제는 혈압을 급상승시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69살 오수정 씨는 10년 동안 E형 당뇨를 잘 관리해왔지만 값싼 수입 과일을 먹기 시작한 후 혈당이 위험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등 불안정해졌습니다. 약 조절을 여러 번 했지만 진정되지 않았고 결국 수입 과일을 끊고 유기농 과일로 바꾼 뒤에서야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몸속 독소를 걸러내는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인 간과 신장도 큰 피해를 줍니다. 하버드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화학물질이 묻은 과일을 자주 먹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강기능 저하, 강형변, 만성, 신부전 위험이 3배 이상 높습니다. 간이 손상되면 해독 기능이 떨어져 독소가 온몸에 퍼지고 신장이 손상되면 혈액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2살 배성규 씨는 수년간 수입과일에서 축적된 중금속 때문에 간과 신장이 심하게 손상되어 결국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중추신경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영국 신경연구소는 일부 농약 성분이 혈내장벽을 통과해 신경세포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했던 일을 잊고 가족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손과 다리가 떨리고 균형을 잃으며 몸을 조절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부산에 사는 70살 임혜원 씨는 3년 동안 수입 과일을 꾸준히 먹은 뒤 치매 초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수입 과일을 끊고 치료를 받은 후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장기적으로 더 심각한 위험인 암에 대해 경고드려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입 과일에서 흔히 발견되는 여러 농약을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20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화학물질에 오염된 과일을 자주 먹는 사람은 간암, 신장암, 위암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에서 4배 높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값싼 과일이 결국 가져오는 너무나도 비싼 대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위험들을 들으신 후 아마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킬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세계 최고 영양 전문가들의 조언을 연구하고 정리한 실제적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창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조언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먼저 가장 분명히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선택은 바로 한국산 국내 과일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겁니다. 한국산 과일은 비싸고 때로는 수입 과일처럼 예쁘지 않다고. 하지만 왜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건강 투자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쿄농업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재배된 과일은 농약과 보존제 사용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한국은 식품안전관리가 매우 철저해 모든 과일은 시장에 나오기 전 여러 단계의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전라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70세의 김동수 씨는 오늘날 한국 농가들은 첨단 농업 기술을 사용해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산 사과, 배, 귤, 감 등은 외관이 완벽하게 반짝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안전성은 수입 과일보다 수천 배 뛰어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나치게 완벽한 외관은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과일을 살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한국산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며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국내 과일을 고르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공식 인증을 받은 유기농 과일을 고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미국 국립영양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 과일은 일반 과일보다 농약 잔류량이 무려 95% 낮습니다. 한국의 유기농 제품은 농림부의 초록색 잎사귀 로고가 있는 인증 마크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68세의 주부 최연희 씨는 유기농 과일로 바꾼 뒤 수년간 고생하던 소화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믿을 수 있는 유기농 매장을 찾아주고 주 1회 배송 서비스를 신청해주면서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비용은 일반 과일보다 30%에서 50% 정도 비싸지만 병원비와 약값이 줄어들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 충분히 가치 있다고 합니다. 구매 장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형마트, 인증된 유기농 전문 매장, 혹은 농부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시고 이동식 트럭, 임시시장, 비정상적으로 싼 수입과일 가게는 피해야 합니다. 대구에 사는 65세의 은퇴 회계사 박민철 씨는 근처 임시시장에서 싼 과일을 샀다가 전부 저품질 수입산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큰 후회를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반드시 인증된 유기농 대형 매장에서만 과일을 구매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수입 과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또는 국내 과일이 제철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가장 안전한 처리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 식품안전청의 지침에 따르면 과일 표면의 농약과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금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가두는 것입니다. 큰 대야에 물을 붓고 소금 2스푼을 넣어 과일을 담근 뒤 부드러운 솔로 표면을 살살 문질러 주세요. 일본 과학자들은 베이킹소다 1스푼을 넣은 물에 과일을 담그면 일부 농약분의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초 몇 스푼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인천에서 은퇴한 간호사 윤지원 씨는 매번 과일을 소금물과 베이킹소다 혼합물에 20분간 담근 뒤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그녀의 가족은 소화 문제를 거의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입 과일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껍질을 무조건 완전히 벗기는 것입니다. 껍질에 영양이 많다는 이유로 아까워하지 마세요. 가장 많은 화학물질이 바로 껍질에 쌓입니다. 코넬 대학 연구에 따르면 껍질을 제거하면 최대 80%의 농약 잔류물을 없앨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은퇴한 교사 이상호 씨는 예전에는 잘 씻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수입 과일은 반드시 껍질을 모두 벗기고 먹습니다. 특히 오렌지, 귤, 사과 껍질을 차나 물에 끓여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하는 습관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게 하면 껍질의 독성 물질을 그대로 섭취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해결책은 한국산 제철 과일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제철 과일이 있습니다.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과 복숭아, 가을에는 포도와 감, 겨울에는 제주귤과 사과가 있습니다. 호주 영양연구소는 제철 과일은 영양 가치가 가장 높고 신선하며 안전할 뿐 아니라 우리 몸이 계절마다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가장 잘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 사는 66세 은퇴 요리사 강혜진 씨는 제철 한국 과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한 이후 가족 모두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한국산 냉동과일도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미시간대 연구에 따르면 수확 즉시 급속 냉동된 과일은 대부분의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되며 장거리 운송을 거친 수입과일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대형마트에서는 딸기, 블루베리,
망고 등 다양한 한국산 냉동과일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해동 후 바로 먹거나 스무디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69세 은퇴 약사 남현수 씨는 냉동과일을 자주 구매하는데 보관이 쉽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실용적이라고 말합니다. 실외할 수 있는 곳에서 판매하는 무가당 건조과일도 겨울철 훌륭한 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영상을 보고 있는 자녀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과일을 사러 다니시다가 아끼려고 저품질 수입 과일을 사오시는 일이 없도록 자녀분들이 직접 도와드려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35세 직장인 김수진 씨는 자신의 70세 어머니가 돈 아낀다며 시장에서 싼 과일만 사시는 모습을 보고 1년치 유기농 과일 전기 배송 서비스를 대신 신청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비싸다고 하시던 어머니도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울산의 42세 교사 박준영 씨는 한 달에 한 번 부모님과 함께 마트에 가서 안전한 과일을 골라드리며 그 시간을 소중한 가족 추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 값진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50세 이후 왜 안전한 과일 선택이 중요한지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은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과일 하나를 고르는 작은 부주의가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 습관을 약간만 바꿔도 여러분은 간과 신장 소화기 그리고 긴 수명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를 갖게 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댓글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신호를 남겨주세요. 또 이 영상을 친구, 이웃, 가족들, 특히 어르신들께 공유해 안전한 과일 고르는 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맛있게 드시고 편안히 주무시고 가족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매일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